네, 반갑습니다. 9월 15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화요일입니다. 일단은 화요일 장세는 주 초반에 나올 수 있는 강세 흐름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일단 주 초반의 강세, 그다음에 주 후반에 들어가면서 변수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전강 후약의 흐름들을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주 초반에는 일단 좋은 흐름들, 기대치를 가지고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기술주의 반등, 그 다음에 뭐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이런 요소들이 해소가 되는 느낌을 좀 주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들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이 포지션들이 일단은 투자심들 많이 끌어올렸고 기대치를 같이 높여준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만기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들이 조금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이 일단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것들은 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 부분이 변수를 만나게 됐을 경우에는 변동폭이 상당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지만 시장은 일단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뭐 따라가야 되겠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상승하고 있는 주식들은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 섹터, 수소차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모습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강세로 많이 뛰어 올라간 주식들 무리하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콱 물리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서는 꼭대기에 잡히면은 답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테마가 변동성을 가지고서 단기 급등한 종목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사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음 기회로 노리셔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물리지 않게 투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아예 안 물릴 수는 없겠죠. 매수가 근처에서 이제 왔다 갔다 조금씩 마이너스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물렸다라기보다도 내가 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추격 매수는 일단 좀 금지해달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합니다. 차트 볼게요.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RSI 같은 경우도 지금 과매수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기조가 훨씬 더 유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에 대한 변수는 분명히 오전에도 나타나고 오후에도 나타나고 또 장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주 후반으로 가서 계속 나타나게 될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연출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 변수가 좀 나타나더라도 시장 자체가 이렇게 지지선대를 계속 높여가면서 움직여주게 된다면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은 모양 괜찮죠. 또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일단 과매수 국면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게 되면 과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뭐 종목을 매도해야 될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찾을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서 본다면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 화신, 이런 종목들.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 같은 거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냥 매수 들어갔다가 단박에 그냥 잠깐 사이에 뭐 마이너스 10% 이렇게 밀려버리게 되면 좀 골치 아프죠. 일단 상승이 나타나는데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보게 됐을 때는 윗골이 이만큼 들어오게 되고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좀 아래로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계속 해보려고 2,300원대에 노리고 있었는데 안 오고 그냥 넘어간 사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올라서 아마 오늘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은 매도를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포인트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같이 볼 종목은 이제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같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어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서 이건 조금 다르죠. 거래량 늘어나서 상승, 그 다음에 윗꼬리가 조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뭐 요거는 오늘 하루 더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더 많이 밀려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라면은 하루 더 봐도 되는 상황들 보시면 되겠고, GMB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동식 워터펌프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매도하셔야 되겠죠. 이제 거래량 그다음에 윗꼬리 음봉 다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도가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누인텍 같은 경우는 점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콘덴서 관련한 부분인데, 콘덴서 쪽을 또 보니까 요것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또 성문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콘덴서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강세 흐름 잘 보이고 있고요. 같은 패턴을 봤을 때 뭐 삼화전기, 네,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요거는 좀 덜 올랐어요. 근데 삼화전기는 안 올랐는데 삼화전자는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들도 되게 웃기는 게요, 이 수급을 따라가는 거죠. 즉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쭉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매집이 좀 이루어진 듯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삼화전기나 또는 삼형제가 있죠. 삼화삼형제, 삼화전자 이렇게 외국인 매수 들어갔는데 삼화전기는 이제 수급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삼화 콘덴서가 있습니다. 얘도 수급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가 있지 않은 애들은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받쳐주고 있는 것들이 그나마 좀 나은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뭐 이런 그 대형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자동차 섹터들이 이렇게 잘 올라갔고요. 대신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위로 좀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를 좀 봐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위에 음봉이에요.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계속 만들어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제가 계속 가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저는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에라 엿먹어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참 저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내려오게 된다라면 매수를 좀 해줄 거고요. 계속 올라가게 된다라면 올라간 이후에 나타나는 지지선에서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매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부분들은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실 만한 섹터는 아니다. 뭐 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완성자 쪽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품주 쪽으로 쭉 퍼져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이 맞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수급 동향에서는요,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은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까는 뭐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순 매도에서 다시 늘어나가지고 지금 매수가 287억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괜찮은 모습들. 이렇게 하면 오후에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 판단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서 흐름이 좋아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침 낮에는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연기금 쪽 매수도 다시 시작이 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매도에서 순매도에서 순매수 전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괜찮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되면 뭐 주말장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되는 모습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일단 올라가는 쪽에 대해서는 뭔가 베팅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 전략이겠다. 즉 여전히 상승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변수에 노출되진 않을 거고요.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상승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게서 꾸준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잡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순매수 기조 들어갔다가 외국인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매수세가 조금 줄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봐야 되겠죠. 네, 기관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지금 11시 10분 자료를 살펴보면 동진세미캠, 네, 동진세미캠, 이거 뭐 그 삼성 관련한 부분이 있는 기업이죠. 그 다음에 레고캠바이오, 뭐 좀 특이한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오늘 매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있겠고요. SK하이닉스 이런 거, 그 다음에 효성 TNC, 넷마블, 뭐 기아차 이런 쪽으로는 기관들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역시 순매수, 그 다음에 하이닉스, 오늘 네이버 들어와 있죠. 그래서 네이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직 추세가 꺾여서 들어가는 포인트가 아니라면은 그냥 냅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꺾이지만 않는다라면 분위기 개선되는 것은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다. 대신에 신기한 게 삼성전자 우선주는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지금은 저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다 같이 갖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네, 그렇게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현재 이제 좀 지켜주려는 모습이긴 한데, 요거는 워낙 이제
크로스에 대한 부분이 워낙 크고 압박이 커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상당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에너지가 조금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 종목이기도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마찬가지고요. 삼성전기.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매도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일단 진행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주의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들의 힘이 좀 세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종목을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은 외국인들이 조금 더 세게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들 우리가 잘 참고하셔서 외국인 수급 동향 같이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니까 참고로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중에는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반짝반짝 올라오는 종목들 지금 뭐 5%대 6%대 올라가서 반짝반짝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따라가고 싶다라면은 절반 정도만 대응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5%대 이상 6%대 이상 물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오늘은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을 거 예상되니까요. 바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 공략에 대한 포인트들은 마이너스 음봉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지지선까지 근접했을 때 그럴 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비중을 낮춰서 주말까지 조금 연장해 가지고 매수 포인트를 늘려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은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